며느리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손주 보러 가는데 마치 남의 집에 가는 기분입니다. 차량 등록도 안 해줘요. 근데 친정어머니 차는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매번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 시어머니, 자유롭게 드나드는 친정어머니, 같은 할머니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사전에 연락하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대요.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연락하겠다고, 민폐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며느리는 거절합니다. 손주가 혼자 있을 때 봐주고 싶다고 했더니 참견하지 말래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참견이 되는 세상. 시어머니는 짐일 뿐인가요?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고 우리 집엔 1시간만 들렀어요. 혼자 차려놓은 차례상 앞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저는 손주 인생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차량 등록도, 명절도, 손주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혼자 사는 65세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아래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나에게 유일한 낙은 손주 서연이다. 며느리 미나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도와주려 하면 번번이 거절당한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 뒤에 숨은 냉랭함을 느낀다. 어느 날 아들 준혁에게 전화했다. 서연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서 봐줄게. 미나한테 아파트 현관 로비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줘.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제가 물어볼게요. 라고 했다. 며칠 뒤 준혁이 난처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어머니, 미나가 비밀번호는 좀 곤란하대요. 아이 혼자 둘 일도 없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손주 보는 것도 맘대로 못하나. 사전에 꼭 연락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이 보고 싶어 준혁에게 미리 연락하고 아파트로 향했다.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며느리 집 방문하러 왔어요. 라고 했다. 경비원이 방문증을 내밀며 신분증을 보관했다. 마치 낯선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미나가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좀. 갑자기 아들한테 미리 연락했는데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를 안고 놀아주는 동안에도 미나의 시선이 느껴졌다.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손주 보러 갈 때마다 경비실에 들르는 게 너무 불편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다. 준혁아, 차량 등록 좀 해줄 수 있겠니? 매번 신분증 맡기는 게 번거롭다. 아들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미나한테 얘기해 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다시 전화했더니 준혁이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미나가 아파트 세대당 차량 등록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렵대요. 제안. 그럼 내 차 말고 누구 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미나 친정어머니 차량이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손주 얼굴도 못 보게 될까봐. 그 후로도 서연이 보러 갈 때마다 경비실에 신분증을 맡겼다. 어느 날은 경비원이 할머니, 자주 오시니까 차량 등록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라고 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해줘서요. 라는 말을 삼켰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혼자 사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서러웠다. 어느 날 미나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서연이 감기 걸렸어요. 당분간 방문은 좀 자제해 주세요. 손주가 아프다는데 가서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가서 죽 끓여줄게. 미나, 너도 힘들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해서 서연이 상태를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그래. 근데 미나 혼자 애 보느라 힘들었겠다.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갖다 줄까? 준혁이 난처하게 말했다. 어머니 미나가 어머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부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부담이란 말인가. 참다 못해 미나에게 직접 전화했다. 미나야, 내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하니? 미나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참견? 도와주려는 마음이 참견으로 받아들여지다니. 나는 그냥 손주 보고 싶고 너희 도와주고 싶은 건데. 미나가 말을 끊었다.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먼저 찾아오시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시어머니는 찾아오지도 말라니. 가슴이 답답했다. 어느 토요일 서연이 보러 가기 위해 미나에게 미리 전화했다. 미나야, 오늘 오후에 서연이 보러 가도 될까? 미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늘은 좀 바쁜데요. 라고 했다.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가슴이 답답했다. 미나야, 나 언제 손주 보면 되니? 전화를 끊고 혼자 울컥했다. 그런데 저녁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못 오신다고 해서 미나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친정어머니, 나는 안 된다고 해놓고 친정어머니는 부른 거였다. 며칠 뒤 다시 미나에게 전화했다. 미나야, 나는 왜 토요일에 안 된다고 하고 친정어머니는 부른 거니? 미나가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부탁드려서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부탁도 안 했는데 자꾸 오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시어머니야. 부탁받아야만 손주 볼 수 있는 거야?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미리 여쭤보시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 오세요. 전화를 끊고 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환영받고 시어머니는 짐이 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다. 그 후로 미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미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아들 준혁에게도 더 이상 서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추석이 가까웠다. 준혁이 전화했다. 어머니 추석 때 미나네 친정 먼저 가고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친정을 먼저? 네, 미나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준혁 가족이 저녁 7시에 왔다. 서연이를 안아보니 예전보다 훨씬 컸다. 미나는 피곤한 표정으로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1시간도 안 되어 돌아갔다. 혼자 남은 명절 음식 앞에서 눈물이 났다. 친정에서는 온종일 있다가 시댁에는 1시간만 들르는 며느리. 나는 이제 뭐란 말인가. 며칠 뒤 우연히 미나의 SNS를 보게 됐다. 친정어머니와 서연이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댓글에는 우리 엄마 최고,
서연이가 외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라는 글들이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서연이를 데리고 어디 가본 적이 없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나도 서연이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준혁이 난처하게 말했다. 어머니, 미나가 아직 서연이 어려서 낯선 곳에 데려가는 건 좀. 친정어머니는 괜찮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손주의 인생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 차량 등록도, 비밀번호도, 자유로운 방문도, 함께 외출하는 것도 모두 안 된다. 미나에게 나는 그저 참견하는 시어머니일 뿐이다. 혼자 사는 집에 서서 연희 사진을 보며 온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 아들도 이제는 나보다 아내 편을 든다. 서연이는 외할머니만 찾고 나는 1년에 몇 번 얼굴 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 이게 내가 아들 키워서 맞이한 노년이구나. 너무 외롭고 너무 서럽다. 저 박옥자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박옥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